자, 앞서 우리가 요거를 연습할 때 요 지문부터 보자면은요. V벨트 풀리인데 삼각법에 의해서 1대1 척도로 A3 용지의 한쪽 단면도로 각각 제도하시오. 요렇게 했던 거였죠.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의 라운드는 R2이다. 요거를 주의해야 했었고요. 그죠? 요거 오토캐드로 연습하면서도 봤던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솔리드웍스의 회전 보스 베이스라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해요. 솔리드웍스에서 이 회전 보스 베이스 기능을 쓰려면은 반드시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에다가 프로파일을 일치해서 이렇게 그린다면은 중심축에다가 일치하게 그린다면 쌤 중심축이라뇨? 요거 1.3선 보조선 기능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하는 거를 중심축이라고 왜 이야기하세요? 요렇게 회전 보스 베이스가 될 때 이 스케치된 요것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려진 모양은 1.3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거는 1.3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솔리드웍스에서 1.3선으로 그려진 요것을 가장 먼저 중심축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셈인데 중심축에 이거 일치하게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랬을 때 회전 보스 베이스라는 거는 이 프로파일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원통 형상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옆에다가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중심축을 역시 스케치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중심축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렸어요. 요게 회전 보스 베이스가 된다고 하면은 요렇게 원통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공이라고 이럴 때는 표현을 합니다. 중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운데가 비었다고 해가지고 중공축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회전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를 하실 때는 중심축하고 프로파일을 붙이느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져요.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릴 텐데 요거는 중심축으로부터 프로파일을 떨어뜨려서 그려주는 게 맞겠어요. 그래야 가운데에 축구멍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이 단면도 연습하는 예제기는 한데 우리가 프로파일을 그릴 때는 요렇게만 그리면은 얘가 회전 보스 베이스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서 풀리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게 회전 보스 베이스의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파일로 그려질 거는 제가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둘레 표시한 요것을 스케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을 스케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 형상에 대해서 상세도 표시된 요 치수들도 참고하면서 스케치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가 정면 평면으로 정렬이 돼 있을 것 같네요. 웍스에서도. 그러면 이 회전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 평면은 뭐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요렇게 등각 보기로 정렬되게 하려면
정면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해서 그리는데 뭐부터 그린다? 중심축부터 먼저 그린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그린다. 요거 순서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자, 새 파트 파일 갑니다. 자, 정면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할게요. 스케치 들어왔네요? 먼저 뭐 그린다고요? 중심축을 그려요. 근데 선 그리기로 저는 바로 들어오죠? 선 그리기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로 바로 들어왔어요. 요거 할 때 뭐만 체크를 마저 해놓으면 돼요? 옵션에. 그렇죠. 보조선을 클릭해 놓고 보조선 요거 클릭해 놓고 자, 보조선을 그리는데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이 형상은 가만 보면은 원점을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중심축을 그리는 게 좋겠어요. 그죠? 나중에 지워도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릴 때 하나 옵션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점선이라는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은 선을 그릴 때 중간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다음 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선이 만들어져요. 옵션에서 보조선 체크해 놓고 중간점선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중간점을 선택하는 거를 원점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이렇게 뺄게요. 아, 참. 요 차이가 있었다. 쏘리. 제가 요 에러, 체크를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가 뭐, 그냥 요렇게 해놓고 갈게요. 편집을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뭡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X의 양의 방향으로 두 번째 점을 찍기는 했어요. 그죠? 요렇게 찍기는 했어요. 자, 요거 중심축을 요렇게 맞춰놨는데, 하나 더 중심선 그릴게요.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형상, 풀리 형상 요거를 갈 때 요렇게 양쪽으로 요게 대칭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보조선 형식으로 선 그리기를 또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보조선만 그냥 체크해 놓고 갈게요. 옵션에서 보조선만 체크해 놓고 자,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쌤, 그러면 대칭까지는 알겠는데요. 쌤, 캐드로 이거 이야기할 때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요거 그렸었는데 솔리드웍스에 스케치할 때 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 안 그리나요? 당연히 그려야 됩니다. 또 그린다는 이야기죠. 또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게 정보가 빠져 있어요. 그죠?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이 얼마짜리다라는 게 정보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 둘레를 나타내는 120파이. 바깥 둘레가 이 상세도 입장에서는 여기쯤인 거죠. 그리고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향해서 K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규격에서 K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2.7. 자, 그랬을 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을 여기에다가 잡으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7로 입력된 이거는 반지름 값인 셈이죠. 여기에 120파이 요거 바깥 둘레를 나타내는 요 값은 지름 치수인 셈이고요. 이랬을 때 이거 잡는다고 해서 2.7을 120파이에서 그냥 빼버리시면 안 돼요. 왜? 2.7이 이게 반지름 치수인 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28처럼 지름치수로 넣으려면 2.7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이게 지름치수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2.7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 요렇게 하면 요게 지름 값으로 요게 변경이 되는 거죠. 요렇게 뭡니까? 치수의 형식을 지름으로 일치시켜 놓고 120에서 5.4를 빼줘야 정확하게 호칭 지름 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20파이에서 5.4를 빼면 얼마 나오나요? 11? 네. 114.6 그렇게 나오죠. 114.6 그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쌤 진작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중심선에서 나는 이거 그 요소 옵셋이라는 거 배웠는데 요소 옵셋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반지름으로 어차피 옵셋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어떻게 되나? 요거 지름치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반지름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몇이에요? 2죠. 나누기 하면 이거 암산되죠. 요거는 60이죠. 요렇게 하면 이게 반지름치수로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거 2.7 요렇게 되는 이것도 아까 반지름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60에서 마이너스 2.7만 하면은 얘에서 이렇게 옵셋하는 값이 반지름 형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결과는 얼마입니까? 암산 안 할게요. 57.3. 네, 사칙 연산 되니까 그 자랑하려고 암산 안 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 형상을 보고서 읽어온 거, 해독해 온 거 이런 자체를 우리는 해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독해서 정확하게 지름치수로 통일해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했느냐 아니면 반지름치수 형식으로 이걸 통일해서 이것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상을 읽을 때. 그러면 나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할 때 요소 옵셋이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반지름 치수 형식으로 요거를 해독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요소 옵셋 닥치고 돌격. 근데 요소 옵셋을 이걸 켜놓고 보니까 어라? 체인 선택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체인 선택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얘만 옵셋을 하고 싶은데 끝점 일치로 연결되는 건 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셋이 돼버려요. 체인 선택이라는 게 이런 옵션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 선택을 풀으세요. 풀었죠? 그러면 얘만 클릭하면 최초에 그렸던 수평으로 그렸던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미리 보기가 밑으로 뜨죠. 10이라는 간격치수, 옵셋 거리치수 맞춰서 밑으로 이게 미리 보기가 생겼어요. 나 참 이거 짜증나. 그죠? 반대 방향으로 체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놔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요거 체크해서 뒤집어 주시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조절할게요. 여기에서 반지름 60 빼기 2.7 사칙 연산이 수치 입력할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60 빼기 2.7 하고 엔터 해보세요. 암산 안 해도 돼요. 저같이 머리 나쁜 애도 솔리드웍스로 편하게 설계 잘합니다. 예. 자, 그러면 57.3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엔터 그냥 눌러주면은 숫자 패드에 엔터 눌러버리면 57.3 여기에 딱 이렇게 뜨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어차피 보조선으로 바뀌어야 되죠.
옵셋된 거 요거 클릭하시고 보조선으로 변환하기 눌러보세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실기 과제 연습할 때는 기능사 실기로 풀이할 때는 요렇게 요소 옵셋을 안 쓸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많아요. 요거는 연습할 때이기 때문에 요소 옵셋을 스케치 도구로 설명도 좀 할 겸 요런 것을 설명했는데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그냥 요렇게 쫙 그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선으로 바꿀 거예요. 자, 보조선 요렇게 해놓고 요래 두 번째 점 찍어가지고 요거 찍었어요. 제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지름치수로 넣어야 되는데 지름치수로 이거 호칭 치수로 아까 얼마였더라? 120에서 5.4를 빼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연산되니까 이거를 중심선을 선택하고서 요거 중심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커서 방향을 여기로 놨을 때 이렇게 치수가 뜨겠지만 커서를 나는 여기 아래쪽에다 놔두고 얘가 지름 치수로 이렇게 입력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잘 까먹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름치수로 넣으려고 할 때 중심축을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는 얘도 보조선으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절반 치수, 반지름 치수밖에 안 들어가는 거 이걸 자꾸 까먹어요. 이럴 때는 두 번째 선택하는 이 보조선 객체를 선택하지 말고 끝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커서를 이 아래쪽으로 커서를 이렇게 놓으면서 클릭해 주게 되면 이게 지름치수로 입력이 됩니다. 쌤, 나는 중심선과 중심선 클릭하니까 자꾸 반지름 방향으로밖에 치수가 안 들어가는데요. 왜 이런가요? 이거는 둘 다 보조선 요소라서 그래요. 지름치수로 넣고자 한다면 처음 선택하는 중심선은 그냥 선 자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선택하는 거는 보조선 요소가 아니라 뭐다고요? 끝점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지름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게 돼요. 잠깐 눈으로만 보세요. 지능형 치수 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선택해요. 두 번째 보조선 클릭해요. 반지름이죠. 이렇게 내려서 여기도 75.64 이렇게 떴죠. 지름치수로 넣으려고 커서를 암만 이렇게 내려도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름으로 안 들어가죠. 자,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지능형 치수 요거 선택해 놓고 보조선을 선택하고요. 첫 번째 보조선 요거 선택하고요. 두 번째 보조선의 요 끝점 클릭돼요? 네. 클릭하시고 요 상태는 반지름이죠. 커서를 내려주세요. 두 배로 지름 형식으로 됐나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막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피까지 토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러면 수치 입력창이 떴는데 여기에다가 사칙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바깥 둘레가 120파이였죠. 빼기 몇 해야 돼요? 2.7 곱하기 2한 거 결과는 5.4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5.4를 넣어줍니다. 아이고 5.4 120 마이너스 5.4 넣었죠? 아, 그거는 그 고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여서 그 5.4 곱하기 2 괄호 묶고 그 다음에 요거를 120에서 빼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함수까지 써야 돼서 좀 힘듭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114.6 요렇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가 입력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개의 보조선이 있을 때 하나는 중심축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끝점을 클릭해서 지름 치수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로 해놓고 여러분 문제 상황을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쌤, 이거 잘 들어가던데 왜 안 들어가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114.6이었죠? 114.6 내가 이렇게 해서 달 넣었어요. 이 상황은 뭐예요? 선을 두 번째 거를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얘를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개 다 보조선일 경우에는 중심축은 그냥 보조선 자체를 선택하고 두 번째 보조선을 갈 때는 지름치수 넣기에서 반드시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는 다짜고짜 그리는 게 아닙니다. 풀리는 그리는 순서가 이렇게 꼭 가셔야 돼요. 중심축을 먼저 그린다. 1번. 그리고 세로 방향 중심선을 그린다. 2번.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호칭 지름입니다.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를 입력해 놓는다. 이게 풀리 영상을 그릴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순서예요.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기억하셨으면 이제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화면을 크로스하고 있는 중심선을 향해서 이렇게 확대해 놨어요. 그래 놓고 풀리 하나 회전 보스 베이스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자, 오토캐드에서 그리는 거하고 솔리드웍스에서 또 풀리의 V자 홈 형상을 그리는 거는 순서가 또 달라요. 캐드에서 이거를 그릴 때 순서하고 요거는 좀 달라요, 또. 그런 면에서 이것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또 주의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순서를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풀리의 V자 홈을 작도할 때 솔리드웍스라면은 먼저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다가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1번 점을 찍어요. 그리고 경사져 있는 선분을 하나 그려줍니다. 요게 2번이에요. 그리고 얘를 먼저 그려놓은 점에다가 일치로 구속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점과 선을 같이 요소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점, 선, 이 두 가지를 요소 대칭 복사로 밀어시키는 게 네 번째. 요거를 자꾸 놓치세요. 요거를 자꾸 까먹으세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풀리 그릴 때. 앞서 이야기한 중심선에다가 지름치수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얘도 중요합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풀리 그리는 거 까먹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합니다.
자, 다 기록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점 스케치부터 추가할 텐데, 점을 어디에다 일치하게 찍냐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여기에 일치하게 찍어놔요. 됐죠?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 제스처의 선 그리기로 갑니다. 바깥에다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요. 구속 조건 맞추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요 선분하고 미리 찍어놓은 점하고는 뭐로 구속을 한다고 했어요? 중간점 아닙니다. 일치입니다. 일치로 해야지만이 2.7이니 6.3이니 요렇게 나중에 치수가 들어가는데, 이 선하고 점하고를 중간점으로 구속해 놓고 쌤 2.7, 6.3 이렇게 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치로 했고, 일치로 안 하고 중간점으로 했네. 꿀밤 딱 해요. 아시겠죠? 네, 일치로 요거 딱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여백을 저는 클릭해 놓고 선택 해제했어요. 여백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했어요. 요소 대칭 복사를 갑니다. 요거 눌러서 대칭 복사 항목, 요것도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을 선택하고 선분을 선택하고 대칭 복사 항목에 점하고 선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면 대칭 기준 요 창을 클릭해 놓고, 이거는 스케치 상태죠. 대칭 기준은 오토캐드처럼 미러할 대칭 기준선 요거 잡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했다가 주의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파란 색깔로 클릭해 놓고 선분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넘어왔죠? 네, 확인. 여기까지 에러 없죠?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자, 이거 할 때 미리 다 해놓고 대칭 복사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거 중심으로만 대칭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끝점 이서 줄 수 있죠. 요렇게는 있고, 여기 쪽은 여기서 끝점 일치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 놓고 끝낼게요. 자, 요렇게 선 그리기 들어가서 끝점 일치. 선 그리기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갔다가 꺾어서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정지. 선택 종료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요소 대칭 복사를 미리 한다는 거에 더 포함해야 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한다고 했던 거는 요거 V자 홈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만 이야기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요거까지 해놓고 얘네들도 요소 대칭 복사에 복사할 항목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요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자, 요소 대칭 복사를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이죠. 대칭 복사할 항목으로 어느 거로 잡는 겁니까? 요거하고 하셨나요? 네. 대칭 기준을 클릭하시고, 대칭 기준 요거 클릭하시고, 역시 수직으로 놓여있는 보조선 요거 클릭하는 거죠? 넘어갔죠? 네. 요거 할 때 나중에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이거 겹친 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만 대칭 복사할 항목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다가 요것도 또 선택돼 있거나 요것도 또 선택이 돼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겹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요소 대칭 복사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잡아놓고 이제 상세도에 있는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자세 치수부터 넣을게요. 자세 치수에 연관된 거는 36도예요. 36도를 넣을 때 요 선분 클릭하고 요 선분 클릭하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36도 넣어 볼게요. 지능형 치수입니다.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클릭하고 36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요거 8이라는 치수가 있죠? 자, 우리는 어느 거를 클릭해서 치수를 넣어야 돼요? 점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 보조선에다 찍어놨던 점, 그리고 미러됐던 점이 있죠? 점과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8이라고 치수를 넣으셔야 돼요. 요게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8. 이게 왜 순서가 중요했냐면은 각도 치수를, 자세 치수를 먼저 넣었냐면은 이 거리 치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각도 치수를 넣게 되면 형상이 멀리 도망가거나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각도 치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 거리 치수를 두 번째로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순서를 했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넣을 거는 2.7하고 6.3을 넣는데 2.7부터 넣을게요. 2.7. 자, 요 선분을 선택하고 요 보조선,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요 보조선 요거 클릭해서 지름으로 넣으면 안 돼요. 지름으로 넣으면 안 돼요. 요렇게 넣는데 이거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바깥 둘레 치수 지금 안 넣었어요. 그죠? 바깥 둘레 치수를 안 넣었으니까 이거 치수를 넣을 수 있어요. 네? 아, 끝점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선분을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얘를 몇으로 넣으시면 돼요? 2.7 이렇게 넣었어요. 아, 쌤, 그런데 6.3 넣으려니까 이 밑에 게 이게 너무 선이 짧아졌어요. 그죠? 짧아졌어요. 그죠? 짧아졌기 때문에 이거 잡을 때는 얘를 화면을 확대하세요. 역시 저는 또 선을 선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하셔서 짧게 선이 있죠? 찾으셨나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축소해서 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요 중심선, 즉 가로 방향으로 있는 이 보조선이에요. 요거 클릭해서 반지름 형식으로 치수를 넣습니다.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3. 오케이. 아, 그러면은 V자 홈 모양이 이제 제대로 나왔나요? 네, 좋아요. 치수들이 너무 멀리 나가 있어서 저는 이 치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배치를 보기 좋게 좀 정렬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과제에서 요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20이라는 치수가 있죠. 자, 이거 20이라는 치수를 넣는데 이 선과 이 선은 이미 웍스에서 이거 대칭 구속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선을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20을 넣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여기 클릭하고 바로 20 치수를 넣을게요.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랬을 때 이 치수 6.3이나 2.7이나 이런 거는 보기 좋게 좀 깐충그려 놓고요. 아, 쌤, 요거 하는 동안에 보조선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보조선 요것들이 정렬이 좀 안 돼가지고 이 세로 중심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길거나 반대쪽으로 길거나 이렇게 정렬이 안 되는 거 있죠.
요거 할 때 대칭을 안 해놓기도 해서 그래요. 이거는 끝점들을 그냥 이 보조선의 끝점들을 클릭해서 적당히 조절만 해두세요. 응? 이거는 왜 또 이거 일치로 여기 떠 있냐? 네. 자, 요 끝점을 클릭해서 요렇게 당겨놨어요. 자, 요렇게 이 보조선의 양 끝점을 적당히 이 실선보다 바깥으로 조금 나간 정도로만 조절했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아래쪽의 화면을 봅니다. 요쪽의 치수를 보면은 이거는 30이고 요쪽의 치수를 보면은 얘는 90파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거 어떻게 갈 거냐면은 요래 꺾어서 선을 하나, 둘, 셋 꺾어서 라인을 추가할 거예요. 꺾어서 추가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아래쪽은 30파이, 위에 쪽은 90파이로 이렇게 치수를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할 형상을 보기 위해서 라인을 여기 끝점 일치로부터 시작해서 꺾어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꺾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선 그리기에서 꺾어서 들어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꺾고 할 것입니다. 요거 되셨나요? 쌤,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능형 대칭이었나? 그런 기능이 있었죠. 스케치할 때. 저는 웍스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거는 안 쓸게요. 우리가 편집을 오히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쓰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그려서 대칭을 많이 시켜요. 그러했을 때 얘를 우리가 이렇게 꺾어서 그린 거를 역시 세로 방향으로 있는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요소 대칭 복사 넘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로 바꿔주세요. 자,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게 여백을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 요소 대칭 복사. 대칭 복사 항목으로 뭐를 선택해야 돼요? 요거. 요런 선 3개가 대칭 복사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대칭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세로 방향의 보조선, 요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요래 선택했죠?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은 어느 거로 잡는다? 세로 방향으로 잡아놓은 요거 잡는다. 미리 보기 저처럼 이렇게 떴나요? 네.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90파이와 30파이 치수를 넣어 볼게요. 지름 치수로 넣어야 됩니다. 지름 치수로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보조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로는 이 위에 있는 이 수평선을 클릭하는데 커서의 방향을 반드시 이 중심선 반대편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지름치수 형식으로 입력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커서를 반드시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자, 지능형 치수 와서 요거 중심선 선택하고 요렇게 여기 있는 선분 클릭하는 거예요. 중간점 아니에요. 선분을 클릭하고 커서를 어느 방향으로? 보조선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요거 지름치수 들어왔죠? 네. 요래 놓고 90 같은 요령으로 자,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 보조선 요거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로 수평선 요거 선택하고 역시 지름치수로 가기 위해 커서를 보조선의 아랫방향,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얘는
30이었나요? 네네네. 30 맞죠? 네, 감사합니다. 30. 아, 요즘에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까먹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파란 색깔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요거는 프린트에 보시면 요거 두께 치수로 요거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얼마였나요? 8이죠. 요거 지능형 치수로 바로 넣을게요. 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치수를 일부러 이쪽으로 빼놓는 게 더 낫겠죠? 요렇게 빼놓는 게 낫겠죠? 8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 그리기를 하는데요. 여기 끝점일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한번 꺾었다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 점을 갈 때 여기 끝점하고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커서를 정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점선 피드백이 나오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마지막 점을 클릭해 주시면 좋아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끝점 일치 여기에서 시작했죠. 내려갔어요.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요 세 번째 점 클릭할 때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당겨요. 위에서부터 피드백 요거 점선 피드백 보이죠? 그러면서 약한 구속으로 흰 색깔 수직 표시도 뜨죠? 노란색의 수평 구속 피드백은 구속 조건으로 입력된다는 뜻이고, 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위에 끝점 일치 보면서 이렇게 클릭하면 얘는 수직 구속이 완전히 되죠? 됐나요? 네, 선 그리기는 이제 종료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 같아서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요 간격도 20으로 되어 있다. 그거 치수를 넣는 게 맞겠죠? 생각 같아서는 쌤, 이거 여기 위에도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간격이 20이고 형상구속으로 해가지고 요 선분과 요 선분을 둘 다 동일선상으로 구속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두 가지는 다른 위치죠. 풀리의 옆을 깎아서 결국 20 맞추라는 이야기고 보스 형상도 이렇게 깎아서 20 맞추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치수라서 이거 형상구속 동일선상으로 그냥 가는 것보단 치수를 두 번 넣는 게 더 현명하겠어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요거 20. 이건 왜 이렇게 바로 정렬이 되는 걸까요? 요거 선을 요렇게 우리가 그려서 내리면서 갔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대칭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칭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완전 정의 안 된 거는 요 선만 완전 정의가 안 됐죠. 요거 중심축을 먼저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지름 치수를 넣을 텐데 요거 구멍의 지름 값은 얼마였나요? 15파이죠? 네. 역시 지름 치수로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15파이 들어갔는데요. 치수들을 좀 보기 좋게 정렬을 좀 할게요. 그리고 최초에 그려놨던 수평 중심선, 중심축으로 사용할 거 요거 끝점이 너무 멀리 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당겨놨어요. 끝점 좀 당겨놨어요. 자, 그러면 치수 숫자가 중심선하고 즉 웍스에서 그려놓은 이 보조선하고 교차하지 않게만 이렇게 조절을 좀 해놨어요. 자, 그런데 웍스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이야기 했었죠. 그죠?
회전 보스 베이스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거 중공축이 됩니다. 프로파일이 중심축하고 떨어져 있을 때 중공축이 됩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웍스가 생각했을 때 중심축을 어느 거로 생각을 할까요?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 실행할 때. 몰라요. 중심축을 사용할 것으로 보조선을 하나만 썼다면 자동으로 요거를 중심축으로 인식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거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총 3개의 중심축으로 오해할 만한 것들을 보조선으로 총 3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웍스가 주인님 중심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합니다. 그러면은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중심축을 모릅니다 하고 아예 빈칸으로 띄워놔요. 속성창에서. 그럴 때 여러분은 뭐를 선택해야 된다? 요 놈을 중심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중심축을 하나만 그려놨다면, 요렇게 하나만 그려놨다면 바로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지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가기를 이용해서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요거 찾으셨죠? 클릭했어요. 미리 보기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아, 뜬 사람 있으면 진짜 그 프로그래머인가? 할 정도예요. 자, 안 떴죠? 어느 거를 선택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회전축을 얘가 모르고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클릭해보세요. 자, 그래도 미리 보기 안 뜨는 사람. 선이 겹치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분들은 요거 완성이 된 거니까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하는데 요거 확인 누르시고 저장을 하는데 뭐로 저장을 하냐면 V벨트 풀리 영어로 요 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V벨트 풀리 요렇게 써놓으세요. 저장을 하세요. 자, 요거에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필렛 값들을 적용하는 게 남았어요. 필렛을 적용하는 게 남았는데 먼저 여기 상세도를 한번 보시면 필렛 값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표시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필렛 값을 넣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에 0.5 요거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의미하는 데는 요 바깥 테두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R1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안쪽 모서리 얘네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거를 필렛을 2D 스케치에서 기능은 이야기했는데 이 피처 탭에서 필렛을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전에 그 스케치 도구에 있는 필렛은 있지만 못따기 기능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피처 명령에 있는 필렛과 못따기 얘네들을 애용해 달라고 제가 당부한 적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필렛을 넣을 텐데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 등각 상태에서 놓고 여러분이 화면을 확대하고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모서리 선택하고 요럴 때 이게 어느 모서리인지 나는 헷갈려요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아이콘들이 작업창하고 리본 사이에 쭈르륵 모여 있죠. 요런 것 중에 단면도라는 아이콘 찾으셨나요? 네. 단면도라는 기능을 쓰면은 그래픽 창에, 작업 창에 디스플레이 되는 솔리드 형상을 단면을 한 상태에서 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단면도 요거 누르는데 기본적으로 정면, 평면을 기준으로 단면 보기가 시행이 돼요. 정면, 평면 어느 거예요? 요거죠? 요거 기준으로 절단이 되는 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백을 저는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되는 상태로 바꿨어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요. 자, 단면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이 방향이 정면 평면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단면도 보기 할 때 우리는 스크롤 내려보면은 기준 평면 3가지 중에 정면, 윗면, 우측면 평면 바꿔가면서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만지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형으로 화살표 떴죠. 요 화살표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얘만 하늘색으로 강조가 되죠. 클릭하지 말고요. 요 상황에서 이렇게 당기고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굳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횡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보이죠? 요거를 하면은 또 단면 보기 방향을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뭐로? 각도로. 어디에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창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요거 굳이 클릭하지 마시고, 만일에 혹시 클릭을 했었다면 다른 평면을 한번 클릭했다가 정면 평면을 다시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쌤 4분의 1등보다는 한쪽 단면 보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나요? 단면 툴을 쓰면 돼요. 단면 툴을 켜가지고 저만 할게요. 윗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을 자르고 제거한 게 아니라 뒤집어졌죠? 이렇게 방향을 뒤집기, 또 얘도 뒤집기, 요렇게 해봐야 4분의 1만 자꾸 남아요. 그죠? 여기 뒤집기 버튼 눌러봐야.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형상을 잘라내서 2D 기능에 단면도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기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면 2는 체크 다시 풀으시고요. 자, 필렛 달라고 요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 놓을게요. 요렇게 눌러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과제에 나와 있는 이 단면 보기에서 상세도에서 이야기되는 형상을 구별하기가 쉽겠죠. 요 모서리를 이제 필렛을 적용할 때 요 모서리에 적용되는 R0.5, 요 모서리 0.5 이 두 개 선택하기가 단면 보기 켜놓으면은 선택하기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필렛을 이제 처음으로 실행을 해볼 텐데 피처 명령에서 필렛 요거 딱 실행하니까 역시 저는 먼저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황이에요. 필렛 들어와서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필렛의 반경값을 먼저 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R0.5를 넣을 거니까 0.5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렛할 항목이라는 거로 요 모서리 선택하고 요 모서리 이렇게 선택하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값을 바꾸는 거예요. 값을 0.5 그리고 요 모서리 선택한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네, 커서 옆에 짝대기 아이콘도 뜨지만 하이라이트 되는 선이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클릭하고 나면은 미리 보기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저하고 다르게 표시된 분은 없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확인 누르지 마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요거를 수동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요거 수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수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수동인 상태였을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요거 들어와 버렸는데 저는 요거 수동처럼 여러분이 해놓은 것처럼 수동으로 화면을 맞춰놓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필렛 변수에다가 0.5 놓고 필렛 할 항목 요것으로 요 모서리들 다시 클릭하면서 여러분 화면처럼 이렇게 들어올게요. 자, 요거 0.5 놓고 그 다음에 필렛 할 항목으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요것은 제가 변환하는 거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동 버튼이 눌려져 있을 때 상황이에요. 솔리드웍스를 처음 설치하고 필렛 명령을 처음 실행하면은 기본 버튼이 뭐가 눌려져 있냐면 수동 버튼이 눌려져 있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미리보기도 안 돼 있어요. 응? 미리보기도 안 하는 거죠. 미리 보기, 요거도 체크가 아마 안 돼 있었나 보네요. 요거도 전체 미리 보기라는 것도 클릭해 두세요. 그러면 노란색 미리 보기까지는 보이나요? 네. 네, 요게 필렛을 처음에 실행하는 건데, 그런데 요거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그죠? 요거에서 확인 누르지 마세요, 아직.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필렛 명령이 완전히 종료가 돼요. 그죠? 그리고 물론 확인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엔터 키를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누르면은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이 반복되기는 해요. 오토캐드도 그렇습니다.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이 있다면 엔터 키 누르면 바로 반복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는 솔리드웍스는 더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필렛 옵션들 유형들 살펴볼 때 수동 옵션에 필렛 유형들 살펴볼 때 요거를 쓸 거긴 한데 우리는 무슨 버튼 눌러서 바꿀 거냐면 필렛 엑스퍼트라는 버튼 있나요? 네. 필렛 엑스퍼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 필렛을 실행했을 때 제가 봤던 프로퍼티 매니저 상태로 바뀌죠. 여기에서 필렛 반경값은 그대로 0.5 인식이 되고 있어요. 모서리만 똑같이 선택할게요. 자, 요 상황에서 필렛 엑스포트로 따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수동일 때는 필렛을 다른 반경값, 필렛의 반지름 값을 바꾸면서 다른 모서리를 추가로 필렛 적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필렛 엑스포트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반경값을 이용해서 해당 모서리들을 적용했다면 적용 버튼만 누르면 필렛의 반경값도 바꾸지요. 필렛을 적용한 모서리도 다른 거 선택해서 추가로 또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필렛 명령을 종료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누르고 있습니까? 적용 누르겠죠? 되셨나요? 필렛 명령은 아직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R1이라는 값을 상세도에서 이야기하는 R1의 값을 넣을 텐데 어느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죠? 필렛 할 항목은 요 모서리들이고 단 반경값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1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반경값부터 1로 바꾸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되셨나요? 네. 적용 버튼 역시 누르겠죠? 여기까지는 상세도에서 필렛 들어갈 자리를 이야기한 거라면 자,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시가 없는 구석과 모서리의 라운드는 R2이다. 이게 적용돼야 될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요런 데죠. 또 여기하고 요런 거죠. 우리가 웍스에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필렛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반경값을 2로 바꾸고 절반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반대편도 가야 됩니다. 당연히 반대편도 가야 돼요. 아, 대칭으로 필렛도 넘기는 거 해볼까요? 그것도 좋겠다. 대칭으로 그냥 갈게요. 절반만 하고. 자, 그러면서 모서리들은 어느 겁니까? 먼저 찾기 쉬운 거. 요거부터 잡을까요? 하이라이트 된 데 보이죠? 여기 클릭. 아, 참 2로 안 바꿨네. 값을 안 바꾸고 벌써 선택을 했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것도 2로 적용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도 또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요 모서리도, 요거는 요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자, 저랑 똑같죠, 이제? 일단 확인 누르면 단면 보기, 이거는 이제 확인하고 종료할게요. 요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필렛, 여기 필렛, 여기 필렛, 여기 필렛, 저처럼 요렇게 모양 여기까지는 다 왔나요? 네. 자, 필렛 3을 요렇게 적용된 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렛 엑스포트로 해가지고 필렛 명령 나는 한 번 실행한 것 같은데 반경값에 따라서 필렛들이 다른 번호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마치 필렛 명령을 3번 실행하는 것처럼 반경값이 다른 것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수치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필렛 2 클릭하면 수치가 또 뜨죠. 또 클릭하면 여기 수치가 0.5 뜨죠. 차차 내가 필렛 값을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이거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솔리드웍스의 강력한 기능 바로 이렇게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이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더블 클릭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반경값을 내가 잘못 넣었다 3으로 바꿔보자. 그런데 필렛이 실시간으로 안 바뀌는 것 같다. 요럴 때는 단축키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돼요. 요게 재생성이란 기능인데 아까 스케치 아이콘 옆에 신호등 아이콘 떴다고 그랬죠? 그거를 단축키로 실행하는 게 이 재생성이고요. 맨 위에 신속 명령들 중에 신호등처럼 생긴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3개 이렇게 떠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거나 컨트롤 B 하거나 둘 다 동일해요. 재생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수치를 바꿨는데 실시간으로 반경이 필렛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신호등 아이콘이 뜨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무슨 키 누르시라고요? 컨트롤 B. 커지죠? 자, 이렇게 재생성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필렛 3 요거 클릭해서 R값 3으로 바꿨던 거를 원래대로 2로 되돌릴게요. 2로 되돌릴게요. 그리고 역시 재생성 한번 또 해줘야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꼭 눌러주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필렛을 하느라고 안쪽의 모서리들 필렛할 모서리로 안쪽 모서리를 선택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단면 보기를 켜놨죠. 그죠? 제발 요거 단면 보기 한번 쓰고 난 다음에는 이거 다 했으면 꼭 다시 클릭해서 종료해 주세요. 그거도 이제 할 건데요. 우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면 보기 요거 켰던 거는 꼭 꺼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설계를 하실 때 단면 보기를 켜놓으면 모서리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요렇게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면 평면으로 들어와서 새로 스케치를 한다 이거예요. 새로 스케치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서리가 선택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이래가지고 얘를 요소 변환을 이렇게 따면 좋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모서리는 요것만 따고 싶은데 지금 제가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까지 다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모서리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요 모서리 요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이거 클릭하려고 제가 암만 했어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옆에 네모, 평면 요 표시밖에 안 뜨죠. 요거는 사실은 단면 보기를 켜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 스케치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모서리 선택하려면 요소 변환으로 선택하려면 자, 요소 변환으로 모서리 선택하세요 하는데 쌤 나는 이게 모서리가 선택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단면 보기 이거 디스플레이를 안 꺼놓고 했을 때 이렇게 모서리 선택하는 거를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런 거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뭡니까? 단면 보기를 한번 사용하셨으면 해당하는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단면 보기를 반드시 꼭 꺼주세요. 주의. 자, 여백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황으로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디자인 트리에서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화면을 돌려봤더니 이 풀리 형상에 가운데에 있는 면으로 정렬됐음을 볼 수 있으신가요? 혹시 치우쳐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랑 똑같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요소 대칭 복사 기능을 써볼게요. 자, 대칭 복사 기능을 쓰기 위해서 뭐 선형 패턴 밑에 있는 대칭 복사도 되고 여기 있는 대칭 복사도 되고 둘 다 알고 뭐 어차피 같은 거라 했죠. 자,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대칭 복사 갑니다. 대칭 복사. 먼저 뭐부터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대칭에 대한 기준면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앞서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우측면이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했었죠. 대칭의 기준면을 우측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피처에 현재 풀리 영상이긴 하지만 피처라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피처의 중앙으로 면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미러에 사용할 그 항목들을 필렛 여기서 클릭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죠? 디자인 트리를 열어놓고 필렛 1, 2, 3 이거를 하나씩 클릭할게요. 클릭. 반대편에 미리 보기 넘어갔죠? 또 필렛 2 클릭. 또 넘어갔죠? 또 필렛 3 클릭해줘? 이쪽도 넘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필렛 1하고 2하고는 미러할 필요 없죠? 자, 그럴 때 이 항목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 취소라는 거를 싹 해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했어요? 깜짝 놀라는 눈동자이길래 깜짝 놀랐네. 자, 선택 취소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삭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로 선택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개 다 취소가 된다. 그 밑에 있는 삭제를 선택하세요. 삭제를 하는데 어디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어요? 필렛 1 요거에서 삭제했죠? 그리고 필렛 2에서도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하죠? 필렛 3만 남았나요? 요렇게 넣고 빼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맞게 추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할 줄도 아셔야 돼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더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칭복사는 대칭복사 해가지고 뭡니까? 요거 확인 누르면 미리 보기 잘 뜨는 거 봤으니까 확인 누르면 반대편에 이게 뭐냐? 전체 미리 보기 해도 뭐가 일어났지? 필렛 들어갈 때 뭐 그런 거는 없었을 텐데 기하로 뭐 문제 시키는 것도 아닐 테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필렛 정보를 요 모서리로 바로 넘겨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필렛을 적용해서 넣었을 때 여기 간격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요거 정보도 이쪽으로 미러 시킬 때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에러가 계속 나고 있네요.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필렛 3을 그냥 편집으로 갈게요. 필렛 3을 그냥 편집으로 가는데 하나 더 의심할 만한 거는 이런 것도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필렛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의심되는 걸 하나 이야기했는데 어느 거였냐면 요렇게 모서리의 간격하고 요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법한 거는 여기 필렛 들어가는 애하고 여기 필렛 들어가는 애하고 요게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미러 시키기에는 좀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단면도 요 기능을 다시 켤게요. 속 편하게 단면도 기능을 다시 켜가지고 필렛을 그냥 다시 넣을게요. 자, 단면도 켰죠? 단면도 켜놨으면 필렛 3을 디자인 트리에서 필렛 3을 클릭해서 피처 편집으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네. 피처 편집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마저 넣어야 될 모서리가 요거잖아요. 요거 반대편에 거 요거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모서리 요거 또 보이나요? 요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모서리 요거 또 있죠? 그 다음에 필렛을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 보스 형상하고 두께를 나타내는 요 면하고 만나는 모서리 있죠? 요거도 마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럴 때 참 재미난 게 하나 또 있는데 요렇게 필렛을 내가 적용하다 보니까 요 모서리를 선택하는 순간 옵션이 하나 떠요. 요렇게 조그만 팝업창 요런 거 뜨죠? 요런 거는 지금 쓰면은 요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쓰세요. 따로따로 쓰시고 나중에 요런 거 활용하는 거 말씀을 또 드릴 기회 있으니까 요 상태로만 우선 갑니다. 자, 그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자, 필렛이 그림처럼 과제 그림처럼 요런데 요렇게 다 필렛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됐어요? 성씨 고개가 왜 이렇게 삐딱해?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반드시 단면도 보기 한번 켰으면 요거 꺼주는 거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꼭 꺼주시고. 자, 등각 보기 요렇게 놔두고 세이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과제 형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쪽 단면도 만드는 거를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한쪽 단면이라는 기능 만들려면 어차피 어느 거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2D 기능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쿨다운 메뉴 파일에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요거 가야 되죠. 네, 요거 이렇게 싹 가가지고 도면 템플릿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요. 용지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어요? A3. 우리가 빈번하게 A3 용지를 한번 표준 규격 시트에서 선택했다가 사용자 정의로 또 넘어갈 거예요. 쌤, 여긴 양식 다 있는데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실기 연습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저기서 그냥 위에 그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버렸어. 다시 되돌리나요? 그거는 시트 속성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만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은 사용자 정의로 했죠? 네. 확인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리고 일단 우측면 뷰 팔레트 요거 뜬 거에서 우측면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연관된 투상도는 꺼내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는 꺼내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는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태준 씨가 질문한 것처럼 이 적용된 양식 A3에 대한 도면 양식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표준 규격 양식 나는 이걸 안 쓰고 싶다. 없는 걸로 되돌리고 싶다. 그럴 땐 시트 속성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트 속성. 요거로 딱 들어가면은 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요것만 다시 클릭해 주면 돼요. 요거에서 얘로만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보기도 이렇게 깨끗한 민자로 바뀌죠. 이해됐나요? 만일에 실수할 경우는 시트 속성에서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율을 한번 봅시다. 이거 들어온 김에. 배율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이번에는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 맞죠? 이게 실제 크기고 요게 도면상에 그려진 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소된 거네. 자, 그러면 어느 거를 고쳐야 되겠어요? 1대1로 요거 배율을 조절해야 돼요. 그럼 얘가 좀 더 커졌죠? 이 상황에서 2D 도면 기능을 사용했을 때 솔리드웍스 드로잉 기능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로잉을 사용하실 때는 제발 이 순서를 또 기억해 주세요. 1번 배율 어디서 보는 거예요? 시트 속성에서 배율 확인하는 거죠. 2번 뭐를 하냐면은 처음 배치해 놓은 요 뷰를 모체 뷰를 선택하고 모체 뷰 얘에서 뭐를 한다? 마우스 우클릭. 이거 선택하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쏘리. 요거 잠깐 지우고 모체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 유형 은선 제거. 이거는 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은선 제거 요 상황으로 놔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은 나사산 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 항목은 고급으로 가시면 돼요. 고급 항목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역시 모체 뷰를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모체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는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접선이라는 항목을 찾아요. 접선이라는 항목에 뭐가 있냐면 접선 숨기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접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3D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풀리에 요 V자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풀리에 요렇게 필렛이 들어간 형상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선하고 호하고 얘네들이 탄젠트하게 필렛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한번 탄젠트, 여기 한번 탄젠트, 여기 한번 탄젠트, 여기 한번 탄젠트. 접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탄젠트한 모서리인 셈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요런 모서리들이, 요런 모서리 선들이 요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제도에서는 못따기로 생성되는 각진 모서리는 그리는 건 맞지만 접선 모서리라고 하는 필렛이나 이런 것으로 탄젠트한 형상에 의해서 나오는 모서리는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도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접선 숨기기라는 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를 해요? 배율을 1대1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모체뷰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고,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인지, 나사 표시는 고급인지, 여기서, 시트 배율 사용이라는 항목, 하나 더 추가할게요. 시트 배율 사용. 그거 하나 더 있었네. 시트 배열 사용 요거 체크를 해줘야지만이 그것도 물론 다 체크가 돼 있을 텐데 기본값으로 체크는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사용자로 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는 이야기예요. 시트 배열 사용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까 시트 속성에서 배열 1대1로 맞춘 거 요거대로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시트 배열 사용이라는 항목은.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세 단계 거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시트 속성 들어가가지고 1대1 배열 했죠? 그죠? 확인. 이게 또 적용이 안 됐네. 사용자 정의 이렇게 가고, 자, 요거 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쌤 그래도 도면 양식이 이거 안 사라졌네요 하시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시트 형식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요게 새로 추가돼서 그래요. 그냥 요거는 시트 형식 추가된 거 지워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태준 씨 오케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체뷰 선택해서 이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은선 표시. 엄마? 은선 표시? 제거. 뭐예요? 요거 표시 유형의 은선 제거라고 했죠? 요거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배율 항목이 뭐로 돼 있어요? 시트 배율 사용돼 있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안 하세요. 나사산 표시 고품질. 에이, 쌤, 풀리 작업하면서 암나사산이나 수나사산 생기는 거 한 적 없는데 이거 왜 체크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나사의 형상이 없더라도 이거 자꾸 연습을 하세요. 반복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이게 빼먹는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나사산 표시 고품질까지 바꿨으면은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뷰에서, 모체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라고 그랬죠? 우클릭해서 뭐가 있어요? 접선. 접선에서 뭐예요? 접선 숨기기. 그거 하면은, 자, 요렇게 접선 숨기기 하면은, 여기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의
원이 있는데 8개의 원이 있는데 몇 개로 바뀔 거냐면 하나, 둘, 3개로 원이 줄어들 거예요. 자, 접선 숨기기 할게요. 하나 더 있었구나. 쏘리.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원이 남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쌤, 근데 이거 한쪽 단면 한다 해놓고 왜 우측면 뷰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한참 해요? 단면도 쓸 때는 제발 먼저 절단을 시킬, 절단면을 배치할 뷰를 먼저 꺼내 놓으세요. 이때는 먼저 꺼내 놓은 요 모체 뷰가 단면을 사용하기 위한, 절단면을 배치하기 위한 뷰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뷰를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여기 반단면이 되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단면도나 어쨌든 단면도법을 쓴다 싶으면 요렇게 절단면을 배치할 뷰를 먼저 꺼내 놓는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뷰 레이아웃 갑니다. 물론 요거에서도 저는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도면뷰 기능 써 가지고 이거 바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마우스를 활용하라고 하고 싶지만, 뷰 레이아웃 탭을 누르면 단면도라는 거 요렇게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뷰 레이아웃에서 단면도, 쌤, 한쪽 단면도라는 그런 버튼은 따로 없나요? 네, 없어요. 자, 이 단면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버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단면도라는 기능은 온 단면하고 예각 절단이나 그런 회전 단면이나 그런 거에 연관되는 버튼이에요. 주로 온 단면 쓸 때 이 버튼을 쓰는 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반단면 버튼이 안 눌려져 있죠? 요거 눌러주면은 이렇게 절단선이라는 항목의 아이콘들이 싹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네. 자, 반단면에서 나는 투상도를 여기에 배치할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갈 거예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는 뭘까요? 그죠? 맨 위에 행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죠. 네, 요거 딱 누르세요. 자, 그러면 버튼 요게 눌려졌죠? 자, 이번에는 커서를 이렇게 이 형상 안에다 가져다 댈 때 마치 오토캐드에서 오스냅 센터 찾는 것처럼 이런 원형 모서리에 슬쩍 커서를 가져다 대면 요 가운데에 십자 표시 이렇게 해서 중심 표시가 뜹니다. 아무 모서리나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클릭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서를 다시 대면 여기에 센터에 일치 피드백 뜹니다. 됐나요? 클릭. 이젠 클릭이에요. 그런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빼요. 투상도를 여기에 배치하는 거죠. 클릭. 요게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 배치하는 겁니다. 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외형선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 표시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캐드에서 하면 돼요. 지금 이거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체에서 이거 그 탄젠트한 접선 모서리, 접선 숨기기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소영씨? 질문 아니에요? 그래요. 자, 요렇게 요거 됐으면 이 SLD DRW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은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도 요거 한번 저장해 두세요.